우리는 왜 사자의 머리에 염소의 몸, 그리고 뱀의 꼬리를 가진 기이한 키메라를 상상했을까요? 혹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자의 모습. 고대 이집트의 신비로운 스핑크스는 또 어떻고요? 현실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이토록 기묘하고 복합적인 생명체들은 그저 인간에게 공포를 안겨주는 존재였을 뿐일까요? 고대 신화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매혹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떨게 했던 이 괴물들은 과연 단순히 섬뜩한 이야기 속 존재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고대 인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했던 불안과 희망, 지식에 대한 갈망을 담아낸 거대한 그림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무시무시한 괴물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을 넘어 고대인들이 이 불가사의한 존재들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불안과 희망이 숨어 있었는지를 탐구해보려 합니다. 괴물들의 기원을 쫓다 보면 단순히 공포의 대상을 넘어선 우리 자신과 인간 본질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될지도 모르죠. 수천 년 전 인류가 상상해낸 이 기괴한 존재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과거의 신화를 되짚는 것을 넘어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괴한 괴물들은 과연 언제, 어디서, 그리고 왜 탄생하게 된 것일까요? 그 시작은 바로 인류가 마주했던 혼돈과 불안의 시대였습니다. 문명이라는 견고한 틀이 아직 온전히 잡히지 않았던 고대 인류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가득했죠. 하늘에서는 갑작스러운 번개가 찢어지는 소리를 내며 내려치고 땅은 이유 없이 흔들리며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마을을 덮치거나 화산이 불을 뿜어 모든 것을 재로 만들어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그저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죠. 그들은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경외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연은 때로는 풍요를 주었지만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기도 했으니까요.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소중한 가족과 부족권들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갔습니다. 왜 병에 걸리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었던 고대인들에게 질병은 그야말로 미지의 공포, 신의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이웃 부족과의 끊임없는 전쟁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언제든 침략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그들의 일상을 지배했습니다.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미지의 존재들이 스며들어올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했죠. 문명의 불빛이 미처 닿지 못했던 그 시절, 인간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현상 앞에서 깊은 무력감과 근원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모든 혼돈과 불안,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는 고대인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갈망했고 통제할 수 없는 위협에 형상을 부여하여 이름을 붙이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인간의 상상력은 기묘한 형태로 피어났습니다. 사자의 용맹함과 독수리의 날카로움, 뱀의 교활함과 염소의 끈질김이 한데 섞인 존재처럼 복합적인 괴물들은 바로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힘과 인간 내면의 복잡한 불안이 뒤섞여 발현된 것이었죠.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마주한 거대한 자연의 파괴력,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질병과 죽음의 공포를 이 괴물들의 모습에 투영했습니다. 괴물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또 견뎌내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어두운 동굴 벽화 속 불꽃이
일렁이는 빛 아래 기괴한 형상으로 그려진 괴물들은 바로 그 시대 인류의 생생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담고 있습니다. 드넓은 초원에서 사냥감을 쫓던 그들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지의 존재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느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형상이 떠올랐을까요? 아마도 그 형상은 결코 단일한 모습이 아닌 여러 생명체의 특징이 뒤섞인 복합적인 괴물의 형태였을 겁니다. 이처럼 괴물은 고대 인류가 세상의 혼돈을 해석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삶을 통제하려는 절박한 시도 속에서 탄생한 존재였던 것이죠. 이 신화 속 괴물들은 단순히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고대인들의 불안과 경외감, 그리고 미지에 대한 호기심이 응축된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고대인들이 세상의 혼돈을 해석하고 자신들의 삶을 통제하려던 절박한 시도 속에서 탄생한 괴물들은 단순히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불안과 경외감, 그리고 미지에 대한 호기심이 응축된 거울과도 같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거울 속에는 과연 어떤 모습이 담겨 있었을까요? 이제 그 신비로운 형상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고대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엿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할 존재는 바로 지식과 운명의 수호자라 불리는 스핑크스입니다. 이집트의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서 천년의 시간을 응시하는 듯한 거대한 스핑크스 상을 떠올려 보시죠. 사람의 지혜로운 얼굴에 사자의 용맹한 몸, 그리고 독수리의 날카로운 날개까지 갖춘 복합적인 모습은 그 자체로 경외감을 자아냅니다. 스핑크스는 단순히 무서운 괴물이 아니었어요. 고대인들에게 이 존재는 지식과 운명이라는 심오한 개념을 상징했습니다. 특히 그리스 신화 속 오이디푸스 이야기에서 그 진면목이 드러나는데요. 테베를 향하는 길목에서 누구도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를 던지며 지나가는 이들을 위협했던 스핑크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침에는 다리가 넷, 낮에는 둘, 저녁에는 셋인 것은 무엇일까요? 이 수수께끼는 언뜻 단순한 퀴즈처럼 들리지만 실은 인간의 삶과 지적 한계, 그리고 그 너머의 운명에 대한 깊은 질문을 담고 있었죠. 오이디푸스가 인간이라고 정답을 외치자 스핑크스는 스스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약해지는 존재임을, 그리고 그 지혜로 스스로의 운명과 정면으로 맞서야 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메시지 아닐까요? 고대인들은 스핑크스를 통해 인간의 지적, 오만함을 경계하고 예측 불가능한 운명 앞에서 겸손함을 배우려 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거대한 석상에 드리워진 그림자처럼 스핑크스는 인간의 삶에 드리워진 지식과 운명의 무게를 묵묵히 보여주는 존재였던 것이죠. 다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죽음의 문턱에서 질서를 지키는 파수꾼, 바로 케르베로스를 만나볼까요? 그리스 신화 속 지하세계 하데스의 입구를 지키는 세 개의 머리를 가진 개 케르베로스는 그 이름만으로도 압도적인 공포를 선사합니다. 으르렁거리는 세 개의 머리, 뱀의 꼬리, 그리고 사자의 발톱까지 갖춘 그의 모습은 죽음의 세계가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 곳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듯하죠. 케르베로스가 지하세계의 문을 지키는 존재라는 점은 고대인들이 죽음과 질서에 대해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그 사후세계만큼은 혼돈에 빠지지 않고 정해진 질서 속에서 유지되기를 바랐던 인간의 심리가 담겨있는 셈이죠. 고대인들은 죽은 자들이 저승의 강 스틱스를 건너 자신들의 영원한 안식처로 향하는 여정이 순조롭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마지막 관문에서 케르베로스는 망자들이 함부로 산 자들의 세계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또 살아있는 자들이 허락 없이 죽음의 세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는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를 넘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그 경계가 유지되기를 염원했던 고대인들의 깊은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요? 케르베로스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거대한 미지의 영역에 인간이 부여하고 싶었던 엄숙한 질서와 규율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지하세계의 어두운 입구에서 으르렁거리는 그의 모습은 죽음 앞에서 느끼는 인간의 압도적인 두려움과 동시에 그 속에서도 어떤 체계와 질서가 존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죠. 케르베로스가 죽음의 질서를 지키는 엄숙한 파수꾼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예측 불가능한 혼돈과 재앙의 화신으로 돌려볼까요? 바로 그리스 신화 속에서 가장 기괴하고 파괴적인 존재 중 하나로 손꼽히는 키메라입니다. 사자의 머리와 몸통, 염소의 몸통에 도단한 또 하나의 머리, 그리고 뱀의 꼬리를 가진 이 복합적인 괴물은 그 자체로 자연의 무자비한 파괴력을 상징하죠. 불을 뿜는 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은 고대인들이 겪었던 통제불능의 재앙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고대인들은 키메라의 모습을 통해 자신들이 이해하고 통제할 수 없었던 수많은 자연 현상들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거대한 화산 폭발로 도시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휩쓸며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무력했을까요? 키메라가 뿜어내는 불길은 바로 이러한 화산 활동의 맹렬함과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전염병의 치명적인 속성을 형상화한 것이 아닐까요? 그들은 이 복합 괴물을 통해 자신들을 위협하는 거대한 자연의 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동시에 표현했던 것이죠. 단순히 자연재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키메라의 복잡하고 뒤섞인 모습은 인간 내면의 복합적인 갈등과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했습니다. 사자의 용맹함과 염소의 고집스러움, 뱀의 교활함이 한데 얽혀 불을 뿜는 모습은 인간 스스로가 통제하기 어려운 내면의 욕망과 분노,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파괴적인 충동을 상징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개인적 불안을 이러한 기괴한 형상에 투영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를 시각화하고 이해하려 애썼던 것이죠. 키메라의 이야기는 단지 무서운 괴물에 대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인들이 삶 속에서 마주했던 예측 불가능한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 본연의 복잡한 심리를 탐구하는 하나의 창문이었던 셈이죠.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힘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자신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와 씨름하는 인간의 모습을 키메라라는 존재를 통해 생생하게 그려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메라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고대인들의 불안과 경외심,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려는 치열한 노력이 담긴 상징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의 삶을 뒤흔들었던 혼돈과 위협을 상징하는 키메라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예측 불가능한 혼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내면의 키메라와 씨름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고대인들이 그토록 기괴한 괴물들을 상상했던 이유와 맞닿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핑크스의 날카로운 질문 속에서, 케르베로스가 지키던 죽음의 경계에서, 또 불을 뿜는 키메라의 혼돈 속에서 결국 우리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복합적인 존재들은 단순히 바깥 세상의 위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의 존재와 맞서 싸우며 마주했던 두려움, 이루고 싶었던 강렬한 욕망, 그리고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찾으려 애썼던 간절한 열망, 나아가 미지의 영역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을 형상화한 것이 아닐까요? 고대인들이 만들어낸 이러한 괴물들은 마치 정교하게 세공된 거울처럼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원초적인 두려움의 그림자를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 압도적인 자연의 힘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으로,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운명 앞에서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통제할 수 없는 내면의 충동과 파괴적인 욕구로 말입니다. 이 모든 괴물들은 결국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심리, 즉 인간 본연의 초상화와 다름없었던 셈입니다. 그들은 기괴한 상상의 존재를 빌려 자신들이 마주한 세상의 혼란과 내면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설명하려 애썼던 것이죠. 어두운 동굴 벽화에 괴물을 그려 넣던 고대인의 손길에서 우리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그것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지치지 않는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상력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를 탐구하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왔던 겁니다. 괴물은 단지 우리의 바깥에 존재하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이 세상과 스스로를 이해하고자 했던 가장 원초적인 시도이자 불안과 욕망을 투영한 심리적 초상화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며 지식의 한계를 시험했고, 케르베로스를 통해 죽음 이후의 질서를 갈망했으며, 키메라의 불길을 보며 내면의 혼돈과 맞섰습니다. 결국 고대인들은 괴물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았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형태의 괴물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고대의 괴물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로만 남지 않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본질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고대인들이 괴물을 통해 이해하려 했던 세상의 혼돈과 인간 내면의 복잡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새로운 형태의 괴물들을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 기후변화와 환경위기가 들이오는 예측 불가능한 그림자, 그리고 사회적 갈등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 본연의 어두운 면까지, 이 모든 것들이 현대사회의 괴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결국 괴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시대에 따라 그 형태만 바뀌어 우리 곁에 존재할 뿐이죠. 고대 신화 속 괴물들을 탐구하는 여정은 단순히 흥미로운 예시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혼돈과 위협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려는 중요한 과정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처럼 괴물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곧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깊이 있는 통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지식의 미스터리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